안녕하세요, 홍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회적, 경제적 위기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이 고통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감염병의 확산이 국가의 가장 중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다른 야생동물을 중간 숙주로 거치는 과정에서 변이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연 파괴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또한 밀무역으로 인해 인간과 야생동물의 접촉이 늘어난 것이 이유라고 과학계에서 분석합니다. 서식지의 파괴와 같은 토지 변화는 야생동물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연보호는 야생동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구생명 보고서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WWF는 1970년대부터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의 변화 추이를 과학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해서 2년마다 보고서를 발간해 왔습니다. 지구생명 보고서는 WWF의 대표적인 간행물로 리빙 플래닛 인덱스, 즉 지구생명 지수를 통해 생물 다양성 상태를 측정합니다. 지구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현 시스템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 인류 건강과 생존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번 지구생명 보고서 내용은 자연이 한계 상황에 거의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SOS 신호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지구에 있는 인간 생명의 기반입니다. 그런데 생물 다양성이 전례 없는 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구상 얼지 않은 땅, 즉 부동 지표면의 75%가 심하게 훼손되었고 대부분의 해양이 오염되었으며 습지의 85%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생물종 개체군 규모의 변화는 생태계 전반의 건강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지구생명 지수는 1970년부터 2016년까지 50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68%, 즉 3분의 2가 줄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심각한 생물종 개체군 규모의 감소 추세는 현재 생태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2020년 보고서에는 생물다양성과학기구 IPBES의 지역 구분에 따라 지구생명 지수를 나타냈습니다. 각 지역의 육상 및 담수 생물종 개체군의 변화 추이는 각 IPBES 지역에서 발견된 개체군 수에 따라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아메리카 열대 지역의 생물 다양성 94% 감소는 전 지역 중 가장 충격적인 감소율을 보여주고 아시아 태평양 역시 65% 감소로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생물 다양성 감소의 주요 요인별 비중은 조금씩 다르지만 토지 이용 방식의 변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훼손, 그리고 생물종의 과잉 이용이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또 외래종 침입 및 질병, 오염, 기후변화도 다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담수의 지구생명 지수는 담수에 서식하는 944종 3,741개의 개체군의 변화 추이를 보여줍니다. 약 3분의 1에 달하는 생물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담수 서식지의 야생동물 개체군 크기는 평균 84% 감소했습니다. 이는 1970년부터 매년 4% 감소한 셈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양쯔강에서 산란하는 철갑 상어의 경우 수로를 막는 대공사로 인해 1982년부터 2015년까지 개체군의 97%가 줄었습니다. 2020년에 처음으로 식물 상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전체 식물종의 5분의 1 정도가 멸종 위기 상태이고 포유류, 조류, 그리고 양서류를 합친 것보다 2배가 높습니다. 식물은 모든 육상 생태계의 구조적 생태적 토대이며 지구 생명체를 지탱하는 근간이지만 우리는 식물과 토양이 지구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의 데이터에 국한되어 연구가 되었지만 곤충의 개체군과 분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동물 사체나 식물을 먹어치우고 분해해 생태계의 물질 순환에 큰 역할을 하는 곤충 역시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위적인 교란이나 토지 이용 변화가 계속될 경우 전 세계적으로 곤충 감소가 예상됩니다. 2020년
현재 우리 인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적 경제 성장은 우리 세계를 몰라보게 변화시켰고 건강, 지식, 그리고 생활 수준의 급격한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시스템과 자연에 엄청난 비용을 치르면서 얻어진 것입니다. 가치관이 생활 방식에 영향을 끼치고 사회 변화를 주도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구 생명 지수에서 관찰된 급격한 생물종 감소에는 여러 가지 동인이 있으나 주요 원인은 서식지 파괴와 남획과 같이 인간이 식량을 확보, 생산, 소비하는 방식으로 인한 것입니다. 인류가 어디에서 어떻게 식량을 생산하는지는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전 세계 산림 파괴의 약 80%가 농업에 의한 것이고 담수의 약 70%가 농업용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먹는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할 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9%가 발생합니다. 농경지의 52%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인류의 활동과 토지 사용으로 인한 생태 발자국 지수입니다. 인류의 현재 생활 방식은 지구의 재생 능력의 1.6배 이상을 초과하며 소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구 증가와 1인당 소비 증가로 인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천해에서 심해에 이르는 바다 전체가 다양한 인간 활동으로 특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남획과 육상 및 해양 기인 오염, 그리고 연안 개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구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토지 이용 변화가 복합적으로 맞물렸을 때 더욱 끔찍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류와 자연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일은 야생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류의 삶과 건강의 모든 측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은 다양한 측면에서 자연, 생물 다양성에 의존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인수 공통 감염병은 인류의 건강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과 코로나19와 같은 인수 공통 감염병 출현의 원인은 환경 파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훼손되면서 인수 공통 전염병의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물성 감염병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팬데믹 및 전염병의 약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생물 다양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식량이 되어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고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간접적으로는 다양한 생물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경제 활동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매년 앞으로 10년간 인류를 가장 크게 위협할 요인을 조사하여 세계 위험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2020년대 인류가 마주할 가장 큰 위협 요인 상위 5개 모두 환경 관련 위험이 꼽혔습니다. 극한 기상 현상, 기후변화 대응 실패, 자연재해, 생물 다양성 감소, 그리고 인간 활동으로 인한 환경 재난이 언급되었습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는 자연의 수용 능력과 기상 이변에 대한 농업의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식량 부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와 자연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자연의 회복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모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회색선과 같이 지속적인 생물 다양성 감소가 이어지게 됩니다. 녹색선은 보존활동 노력만으로는 2050년 이전까지 생물 다양성 감소 추세를 크게 반전시키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노란색 모습처럼 2050년 이전에 생물 다양성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려면 적극적인 보존 활동과 함께 인간의 생산과 소비 방식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노란색이 WWF가 지구생명 보고서를 통해 다시 강조하는 회복으로의 전환, Bending the Curve 모델입니다. 2030년까지 회복의 경로로 가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적극적인 목표를 가진 자연과 인류를 위한 뉴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WWF는 2030년까지 생물 다양성 회복을 위한 New Deal for Nature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 시민들에게 실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행동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자연 파괴를 막고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 모두 함께 New Deal for Nature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Together possible.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